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세금은 앞으로 쭉쭉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어르신들 전부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춘대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문재인에 속았다라는 실검이 등장했죠. 확인해보니 6.17 부동산 규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곳에서 주도한 겁니다. 회원수가 벌써 10,000명 돌파 직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2주 뒤 이사인데 이사 3주 전에 규제 지역으로 바뀌어 주택담보대출이 40% 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남은 2주 안에 나머지 30%는 현금이나 다른 대출로 메꿔야 한다. 그 30%가 2억이다. 근데 이분은 6억이 훨씬 넘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데 일단 부럽네요. 저는 대출 받아도 못 가는데. 청약 당첨은 죽어라 안 돼서 분양권을 피 주고 계약했는데 계약금 5천만원 날리게 생겼네요. 중도금 대출이 1도 안 나와서요. 제 계약금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았는데 등등 세상 억울하신 분들이 넘쳐납니다. 자, 보상은 대통령님이 해주시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원래 기타 지역이었는데 6.17 대책으로 투기가율 지구로 포함된 지역이 수도권에 엄청납니다. 대략 27만 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들로 이사가기로 예정되었던 사람들은 시세의 70%를 대출받고 30%는 내고 들어가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40%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력으로 시세의 70%가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택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들어간다, 아니면 계약금이나 분양권 포기하고 안 들어간다. 근데 왜 이분들이 열을 받냐면 우리 강남 좌파 선생님들은 전부 강남 살고 있으시면서 서민들의 사다리인 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고 살아서는 넘을 수 없는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대출 미리 안 받았거나 집 안 사신 분들은 서울의 비싼 집 죽을 때까지는 못 사는 겁니다. 강남 좌파들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실검에 문재인에 속았다는 게 뜬 거고요. 근데 사실 속은 건 아니죠. 이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경험해. 어쨌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드디어 대깨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죽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세금이 왜 오르는지 아시나요? 돈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죠. 저질러는 놨는데 국채 찍고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써버리고 이러다가 원화가치 폭망해서 본인들 임기 때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정도는 해놓아야 할 것 같으니 대표적인 부자들 재산인 부동산으로 피를 뽑아 먹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명문도 세우고 세금 거두어서 실리도 채우고 그 돈으로 소고기랑 안경도 사고 눈물도 좀 흘려주시고.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512조 원인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8%가 상승한 겁니다. 그것도 3년 만에요. 세부 내용 보시면 전부 복지랑 고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코끼리 오줌 싸듯이 늘린 겁니다. 이미 정부 산하 국민연금연구원도 경고했어요. 니들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먼저 눈치를 주는 거죠. 빨리 손절하라고. 국가 채무 비율은 DJ 때 11%였던 게 박근혜 대통령 때 36%,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만에 43.5%까지 치솟았고 이건 추경 예산 111조 원을 뺀 겁니다. 근데 국가별 채무 비율을 보시면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치니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개쌉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제발. 평균치 넘는 일본, 미국, 영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유로화를 뺀 3대 기축통화 찍어내는 나라들이고 해외 자산 규모나 초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최소 20-30년씩은 빠른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늙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늙고 현상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금 오히려 출산율은 높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써야 될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근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같은 시기로 봤었을 때 훨씬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도 고령화 사회 진입 당시에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거의 대부분 훨씬 낮았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그리스나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다 신망테크 타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유럽연합에서 유로화도 꿔주고 독일에서 하드캐리라도 해주지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안 되죠. 3년 뒤에 국가부채 천조 돌파라고 예상한 기사 뜬 게 이제 한 달인데 또 한국판 뉴딜이라면서 돈 더 찍어내서 뿌리겠다고 공언하셨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43.5%인 것도 지금 허수입니다. 민간 부문인 공기업들 부채는 포함도 안 된 겁니다. 저것까지 다 합치면 50%, 100% 넘는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세계에서 일본 빼면 우리나라보다 정부 부채 비율 높은 나라가 진짜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공무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만 명을 돌파시켰습니다. 부양가족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가족이 4인 가족 생각했을 때 전체 인구의 10%
수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저분들 60세까지 월급 책임지시고 연금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좀 억울하시죠? 공기업은 인국공 사태 봐서 아시겠지만 더 골치 아픕니다. 전부 정규직 시키고 정년 보장되고 여러분은 연봉 3천이어도 저분들 연봉 5천만원 1억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죠. 본인들 말을 잘 듣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더 늘어나니까. 인당 매년 세금이 1,000만원 넘는다죠. 근데 진짜 더 암울한 건 세계 출산율 꼴찌 국가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세대 친구들, 동생들, 조선족들까지 부양해야 해요. 한 해 30만 명 손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2020년에 태어나는 20 몇만 명이 청년, 중장년이 되었을 때는 한 명당 노인 3, 4명을 부양해야 돼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다 폐속에 저장하면서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금은 앞으로 쭉쭉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어르신들 전부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공짜 복지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돈 다 뺏어내야 하는 거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재수없게 걸린 거고요. 안 걸리신 분들도 다음에는 본인들 찾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한테까지 돈 퍼준다고 인심 베푸는 나라인데 당연한 거겠죠. 인심은 박원순이 부리고 여비서 만지시다가 먼저 가버리시고 돈은 여러분들이 내고 이게 자빨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